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의 앵도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도나무? 앵도가 뭐야? 앵두지. 이렇게 앵두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앵도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요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요거 보면은 앵도나무라고 제가 큰 글씨로 썼으니까 요게 맞다고 무조건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 꼭 맞다고도 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앵두가 맞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앵도나무라고 하는 요것은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국가에서 정해준 이름은 앵도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앵도가 아니고 앵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앵두나무가 맞다고 국어사전에는 적혀 있고,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는 앵도나무가 맞다고 이름을 정해 주었답니다. 이 앵도나무의 이름을 좀 보면은 앵도나무의 요 앵자는 지금 한자로 안 적어놔서 좀 그런데 요 앵자는 꾀꼬리라는 뜻입니다. 꾀꼬리라는 뜻이고, 요 도라고 하는 요것은 복숭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꾀꼬리가 먹는 복숭아 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앵도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익게 되면은 꾀꼬리들이 찾아와서 엄청 맛있게 잘 먹는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꾀꼬리들이 먹는 복숭아 나무다. 그래서 열매 한 개를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중에서 열매 한 개를 보면은 열매 한 개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줄이 하나가 있고, 요 모양이 마치 복숭아의 열매하고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데 열매 크기는 작습니다. 열매 크기는 작지만은 모양이나 구조가 복숭아의 구조하고 같다 해서 복숭아 도자를 써서 꾀꼬리가 먹는 복숭아 나무다. 이것이 바로 앵도나무인데, 이 앵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국가에서 정해준 이름이 앵도나무인데,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서는 또 앵두나무가 맞다고 국어사전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앵두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다고 하는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앵두나무는 바로 두자를 썼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앵두나무 그리고 이 열매를 앵두 그러는데, 앵두가 아니라 앵도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앵도나무라고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앵도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계절이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이 꽃은 4월 달에 피는데, 4월 달에 꽃이 피고 나서 6월 달에서 4월 달에서 6월 달이 되면은 5월에서 6월 달이 되면 열매가 벌써 빨갛게 익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지나면은 벌써 열매가 빨갛게 익는다는 얘기죠. 빨갛게 익어가지고 우리들이 먹는 과일들 중에서, 나무의 과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익는다. 그래서 꽃이 피고, 꽃도 4월 달에 빨리 피지만은 열매도 빨리 익기 때문에 앵도나무는 우리들이 먹는 과일 중에서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과일이고, 요 앵도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면은 새콤하고 달콤하죠. 새콤하고 달콤하고 열매 속에 들어있는 과즙이 정말 달콤한 맛이 입에 넣는 순간에 톡 터집니다. 그래서 입에 넣는 순간에 만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노래 가사처럼 이것도 만지면, 손으로 누르면 탁 터집니다. 터질 만큼 열매 껍질이 얇고 열매 속에 있는 과즙은 달콤하고 새콤해서 아주 간식거리로 최고. 요즘은 과일들이 흔하고
맛 좋은 과일들이 아주 많지만은 옛날에는 과일들이 없던 없던 시절에는 과일이 없던 시절에는 요 앵도를 따다가 임금님에게 진상을 할 만큼 아주 귀중한 열매가 바로 앵도였다고 합니다. 이 앵도는 4월달에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나무 전체를 이렇게 뒤덮고 있죠. 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 이 앵도나무는 물기를 좋아합니다. 물기를 좋아하고 양지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도 보면 지금 여기에 개천에 물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흐르고 있는 개천가에 앵두가 자라고 있습니다. 앵두가 꽃이 피었는데 앵두가 꽃이 피었는데 요 앵두의 꽃이 피었을 때 우물가에 옛날 우물가에서 요 앵두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앵두의 꽃이 피고 앵두의 열매가 맺을 때쯤 되면 봄이 무르익을 때죠. 봄이 되면은 시골에 있던 처녀들이 바람이 납니다. 봄바람이 나가지고 호미자루 내던지고 서울로 갔다. 그게 바로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로 시작하는 그 노래죠. 노래 가사인데 이렇게 물기를 좋아하고 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물가에 많이 살고 4월달에 꽃이 피었을 때 보면 나무 전체가 하얀 꽃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나무 가지 전체가 꽃으로 이렇게 뒤덮이게 되는데 이렇게 꽃으로 뒤덮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4월달에 꽃이 필 때 아직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이 먼저 핍니다. 그래서 꽃이 먼저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잎이 늦게 나고 꽃이 먼저 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꽃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양성화라고 하죠. 양성화라고 하는 이유가 이 꽃은 이렇게 보면 여기 수술도 있고 여기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 수술대도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밥 속에는 꽃가루가 있어서 요 노란 꽃가루를 꽃밥을 보면 꽃가루가 막 날아가고 있는 그 상태죠. 그 상태인데 요 속에 빨갛게 보이는 요 수술대 속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암술대도 있습니다. 암술대를 보면 암술대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암술대인데 그 암술대 아래에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인데 이 암술대에는 전체 암술대 중에서 암술대 아래쪽 부분에는 털이 많이 있습니다. 요 털이 많이 있고 여기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도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털을 자세히 보면 이 털은 길고 짧고 한 털이 막 엉켜 있죠. 이렇게 엉켜서 만져보면은 융단처럼 부드럽습니다. 융단처럼 부드러운 이러한 털을 우리들은 한자로 융모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융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융털이 암술대 아래쪽에도 있고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에도 털이 있고 요 가지에도 털이 있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잔뜩 있다. 그 털들은 모두 융털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술이 암술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에 있기 때문에 요 암술대는 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술은 아까 말했듯이 수술대와 꽃밥이 있고 꽃밥 속에 꽃가루가 있기 때문에 수술은 수술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모두 다 요 꽃 하나가 열매를 모두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양성화, 성이 두 개다 해서 양성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하고 여자의 성, 두 개의 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꽃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성이 쌍으로 있다.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 두 가지 성을 쌍으로 가지고 있는 꽃이 쌍성꽃이죠. 이러한 쌍성꽃들이 봄에 피게 되는데 꽃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면 꽃의 꽃잎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5개의 꽃잎보다가도 훨씬 짧은 길이가 짧은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보다가도 또 길이가 짧은 이런 암술대도 있다 하는 이러한 꽃이 피면서 꽃 하나는 지름이 15에서 20mm 그래서 큰 것은 이 지름이 2cm 정도 되고 꽃받침을 보면 여기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는 작년에 있던 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올해 새로 돋는 햇가지가 아니라 작년의 가지의 잎겨드랑이 부분에서 이렇게 꽃자루가 나오고 꽃자루가 나오고 여기에 꽃이 피게 되는데 이 꽃자루가 지금 여기 진한 자주색의 진한 요 검은 거의 흑갈색의 요 속에 감춰져서 가려져서 꽃자루는 보이지 않는데 요 꽃자루의 길이가 한 2mm 정도 됩니다. 2mm 정도 되는데 요 갈색의 진한 흑갈색의 요것은 바로 포라고 하죠. 포가 요것을 꽃자루를 감싸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꽃받침 통이 올라오죠. 이렇게 꽃받침 통이 올라오는데 이 꽃받침 통은 둥근 기둥꼴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주형이라고 하는 둥근 기둥꼴 모양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꽃잎이 5개가 나오고 꽃잎 5개 속에 수술과 암술이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쌍성꽃이 피는데 쌍성꽃이 피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의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 엄청 많은 숫자만큼 나중에 5월달이 되면은 4월달에 꽃이 피었는데 5월달이 되면은 벌써 열매가 맺히는데 그 꽃의 숫자만큼 빨간 앵두가 타닥타닥타닥 많이도 달리죠. 많이도 달리는데 요 타닥타닥 달리는 요 빨간 앵두가 옛날에 우리 표현 중에는 앵두 같은 입술 그랬죠. 아주 입술이 예쁜 입술을 앵두 같은 입술이라고 했는데 그 앵두 같은 입술의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아까 복숭아의 열매하고 같다고 복숭아의 열매하고 구조가 같다고 했는데 여기 꽃이 피었을 때 여기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 하얀 육모라고 하는 융털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 육모들이 열매가 다 익었을 때도 보면 이 열매 껍질 과피라고 하는 열매 껍질에 자세히 보면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어서 좀 크게 보면 털이 보일 겁니다. 여기 보면 털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열매 껍질에는 털이 많이 있다. 융털이 많이 있는데 이 열매는 복숭아의 열매하고 구조가 같기 때문에 이 이름에도 도자, 복숭아 도자가 들어가서 앵도나무가 됐는데 이 복숭아의 구조하고 똑같이 우리가 복숭아를 사서 먹을 때 복숭아는 이렇게 물로 깨끗이 겉을 씻어버리고 그것을 그냥 껍질째 입에 탁 깨물고 먹게 되죠. 먹게 되는데 복숭아를 먹다가 보면 열매 껍질이 아주 얇습니다. 아주 얇아서 입에 무는 순간에 탁 터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과즙 액체가 나오는데 그 액체가 달콤하고 맛이 좋죠. 요 앵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앵두도 복숭아처럼 열매 껍질이 아주 얇고 열매 껍질을 입에 넣고 탁 깨물면은 톡 터지면서 과즙이 쭉 나옵니다. 과즙이 엄청 많이 들어있죠. 과즙이 많이 있고 열매살에도 과즙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살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살에도 이 과즙이 많이 들어있고 요 속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씨앗이 요 속에 열매 하나 속에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복숭아도 보면은 복숭아 속에도 복숭아 하나에 씨앗이
커다란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죠. 그 마찬가지로 앵두도 열매 크기만큼이나 커다란 씨앗이 열매 하나에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는데 요 씨앗이 크기도 크고 요 열매의 길이만큼이나 깁니다. 열매 요 씨앗 하나의 길이가 12mm 정도 되는데 요 열매의 지름은 5에서 12m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지름하고 거의 같은 씨앗이 한 개가 딱 들어있는데 복숭아의 씨앗처럼 이 씨앗도 딱딱하고 굳어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러한 씨앗이 한 개밖에 안 들어있는 열매를 우리들은 핵과라고 하죠. 한자로 이렇게 핵과라고 하고 요 핵과를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 굳은 씨 열매, 요 씨앗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해서 굳은 씨 열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씨앗이 딱딱한 씨앗이 하나밖에 없는 열매를 굳은 씨 열매라고 하고, 요 앵두는 바로 굳은 씨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복숭아의 열매하고 구조나 모양이 아주 똑같다. 그래서 복숭아 도자를 써서 앵도나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잎은 보면은 잎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잎을 보면은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 달립니다. 여기에 하나가 달리고 올라가서 또 달리고 또 하나가 올라가서 달리고 이렇게 잎이 마주 달리질 않고 어긋나게 달린다. 어긋나게 달리는 것을 우리들은 대생하지 않고 호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생하는 상태로 잎이 달리면서 잎 하나의 모양은 마치 달걀 같은 길둥근 꼴이다. 달걀 같은 길둥근 꼴.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난상타원형이라고 합니다. 난상타원형의 요 잎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4에서 7cm 정도 되고, 여기 잎자루를 보면은 여기 가지에도 털이 많이 있죠. 아까 말했던 융모라고 하는 융털이 가지에 많이 있는데, 여기 잎자루에도 요 잎자루는 바로 요 부분이죠.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잎자루인데, 요 잎자루 부분에도 융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여기 잎자루가 올라오는 요 옆에는 이렇게 길다란 뭐가 보이는데, 이렇게 길다란 요것을 우리들은 턱잎이라고 합니다. 턱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탁엽이라고 합니다. 탁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턱잎이 있는데, 이 턱잎에도 융모가 촘촘하게 많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융모는 가지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잎의 뒷면에도 융털이 아주 촘촘하게 많이 있고, 잎의 표면에는 잔털이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나무는 키가 2에서 3m 정도 자랍니다. 그래서 앵두나무는 우리 키보다가 약간 더 크죠. 약간 더 큰 2에서 3m 정도 자라는 가리잎, 낙엽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가리잎이라고 하죠. 가리잎이라고 하고, 또 요 나무는 떨기나무, 한자로는 관목이라고 합니다. 관목이라고 하는 떨기나무인데, 요 앵두나무의 특징이 요 나무의 줄기에 있는 껍질, 나무 껍질, 숲이라고 하는 나무 껍질이 이렇게 종이장처럼 얇게 벗겨지면서 또르륵 말린다. 이렇게 또르륵 말리고 있죠. 이렇게 말리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갈라지기 전에 이 모습을 보면 여기에 나무 껍질은 광택이 있습니다. 광택이 있는 나무 껍질이 이렇게 얇게 종이장처럼 얇게 벗겨져서 뒤로 또르륵 말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앵도나무는 요 열매와 가지와 요 잎 같은 것들을 다 사람들이 유용하게 약으로 쓰거나, 요 약으로 쓰는데 특히 요 씨앗도 약으로 많이 쓰죠. 한방에서는 요 열매를 욱리인이라고 해서 한방에서는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약으로 쓰고 있고, 민간에서도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약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으로도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이 앵도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